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책은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게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지은 이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초격차란 말은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큰 이런 뜻인데 1위 중에서도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초격차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것을 실현한 전문 경영인이 이 권오현 회장입니다. 이 권오현 회장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에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입사해서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삼성 반도체 오늘을 닦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삼성전자의 경영인, CEO로서 삼성이 오늘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요 책의 내용은 반도체에 관한 얘기이기보다는 기업을 어떤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되고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경영인의 마인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그 4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리더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가 인재 발굴과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더의 덕목으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가 진솔함,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무사욕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덕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이 진솔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얘기한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와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예의 바른 행동, 이것이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사욕, 개인의 욕심이 없음을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리더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라는 것은 자기 재임 중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미래의 변화와 도전에 맞설 조직을 건설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목표를 정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내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예고된, 미리 얘기한 그런 기준, 그리고 그것이 쭉 유지되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또는 이런 성과를 내면 어느 지점까지 가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런 것이 오래 지속돼야지 조직원들이 자기 힘을 또는 자기 머리를 짜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최악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회사나 조직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최악의 리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은 미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당장 자신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최악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자신의 후계자나 부하들을 발굴하거나 양성하려 하지 않는다. 통상 임원이 되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회의를 늘려서 현황과 정보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리더가 되면서 새로운 일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미 거기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담당하는 그 조직의 내용들, 컨텐츠들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제 회의를 점점
적게 하게 되죠. 그런데 권 의원이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보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임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보력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늘리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권 의원이 여기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은 결국 독서를 통한 사고력에서 나온다.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근육을 키워준다. 딱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당연하죠. 책을 읽으려면 대여섯 시간이지만 그 책의 저자를 만나서 그 책의 정수를 뽑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거든요. 당연히 저자를 만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소개드렸던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삼성 회장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 저명한 인사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보다 가성비가 높은 것은 가장 뛰어난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권 의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최고의 지식을 얻는다. 또 반도체 전문가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3년 앞을 내다보는 정확도가 70%에서 80% 내다볼 수 있다. 5년 후라면 50% 정도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런데 10년 후를 예측하는 것은 제로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권 의원이 얘기하는 리더 역할 중에서 하나는 조직을 정리하고 각 조직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다. 조직을 구성할 때 명심해야 될 첫 번째는 그 부서의 이름, 부서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서의 역할을 구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이렇게 겹치거나 어딘지 모호하게 되면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부서를 제대로 이끌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에 적합한 책임자가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 책임자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그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부족하거나 아닌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책임자 선임이 늦어져서 그 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업이라는 게 뭘까요? 레스토랑의 업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은 무엇일까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업의 정의가 달라지면 그 회사의 사업 영역도 넓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도서 판매에 국한했다 그러면 현재 아마존이 있지 않았겠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격차를 벌려놓자는 초격차 전략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했고 나머지 가치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초격차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판단과 의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혁신을 가져야 됐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기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와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될까요? 일종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공대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좋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도 크지 않고 실력도 인정받기 힘든 신규 사업을 꺼려 합니다. 반면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열정이 큰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컷아웃 시켜야 될 사람은 또 누굴까요? 권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잘라내라. 뽑지 말아라.
또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도 제외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조직이 망가집니다. 또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과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문화를 해치고 내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능력은 탁월하지만 다른 사원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우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계륵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계륵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조직 전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작곡해서 히트시킨 음악을 잘 편곡해서 대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부터는 편곡은 그만하고 우리 자신의 음악을 작곡해야 될 때가 왔다.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 따라하기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몸집이 맞지 않는다. 기업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균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생산하는 교육 시스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인사 시스템, 그런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버려야 된다. 좀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시대를 끌어왔던 이 권오현 회장이 쓴 삼성의 기업 경영 전략, 초격차 전략,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삼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격차.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